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2차 전지 주가는 좀 양호했습니다. 사실 뭐 좋았긴 했었지만 최근에 뭐 한 그저께에 뭐 관세 전쟁 때문에 10% 빠진 이후에 조금 회복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지만 뭐 그런 이유들이 또 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유럽, 일본 2차 전지 업계의 훈풍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계속 이어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전쟁이 분명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리스크한 그런 시장에 악재와 호재 뭐 했다 이런 것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뉴 노멀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거여서 이 부분은 사실 논외로 하고 우리 2차 전지의 펀더멘탈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국에서는 2차 전지 정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그런 부분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의 1월 실적들이 처음으로 양호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장 물론 전부 다 유럽의 가장 중요한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 안 나왔지만 나머지 기타 국가들 3위 이후에 영국, 스페인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 유럽인데 유럽의 1월 실적이 괜찮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뭔가 실적을 리바운드 시킬 수 있는 또 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파나소닉이 훈풍이 또 오늘 또 우리나라 소재 밸류 체인에는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사실 파나소닉이 훈풍이냐? 일본 업체가 잘 나가는데 뭔 소용이야? 뭐 매국노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원래 별로 우리나라에 크게 중요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거의 완전 미국은 95% 이상씩을 다 납품을 받고 중국 걸 제외하면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하는 게 파나소닉인데 그리고 II를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수혜를 받고 있는 파나소닉인데 얘네들이 컨콜 이후에 주가가 또 한 10% 이상씩 막 상승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왜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라고 봤을 때 원래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소재 밸류 체인들이 우리나라 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소재업체 스미모토가 스미토모라고 막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양극재 스미모토를 비롯해서 분리막 이런 전해액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쓰냐? 미국의 진출들을 굉장히 또 증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파나소닉도 되게 보수적인데 소재 업체들은 얼마나 더 작은 회사들인데 더 보수적이겠습니까? 물론 기술적인 우월도가 우리나라들이 또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파나소닉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물론 더 향후로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점유율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는 가장 그래도 확실한 밸류 체인인데 우리 소재 업체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리막 SKIT가 각형 수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 이것들도 한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또 많이 고정비가 큰 산업인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가동률이 지금 막 다 엉망입니다. 한 양극재 20-30%에 다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다 오버해서 또 다 지어놓은 부분도 있고 거기다 얘네들은 가동률 떨어지면 더더욱 고정비가 세서 말씀드렸듯이 엉망인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주 소식은 좀 반가운 뭐 그렇게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또 반가운 2차전지 소재 업체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NF 컨콜도 했는데 뭐 엄청 사실 다 모르는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나온 거는 없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멘트들을 또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 번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거의 다 뭐 컨콜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고로 인도 테슬라 모디 총리와 미국에서 미팅한다는 소식도 뭐 이것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거를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투자 우리나라 지금 다 모든 배터리 산업들이 미국 IRA도 자기네 내부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보조금을 주듯이 그 엄청난 그 자본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말도 못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만 별로 화끈하게 주진 않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현 투자 세액 공제는 법인세 감면 중심이라 이익을 내야지 혜택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손실을 보거나 낮은 이익을 내는 뭐 특히 SK온 이런 데들도 계속 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영업 적자를 내는 배터리 산업계는 공제를 못 받은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왔는데 이런 것들도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김천중 위원이 한 건데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세액 직접 환급 제도 등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유의미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소식들도 분명히 오늘 호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특히 마이너스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 소재 업체들은 다 마이너스 뭐 NNF도 5천억씩 이렇게 작년에 까먹었는데 지금 완전히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런 호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유럽이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이 신장률이 34%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도 126% 나왔습니다. 스페인도 49% 나왔습니다. 영국은 우리 여기서 영국, 프랑스, 독일 요게 역순으로 1, 2, 3인데 그래도 신장률이 좀 좋게 나온 거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치가 1월 신장률에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도 꽤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게 참고로 또 김철중 연구원이 해 주셨는데 이게 내년도 어 EV 성장률 같은 경우를 또 미국은 30%, 유럽은 22% 신장, 글로벌은 17% 신장 이렇게 좀 더 포캐스트가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낮게 보는데 왜 이렇게 전국 S&P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30%씩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김현수 연구는 뭐 10% 정도 막 이렇게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장기 성장률을 좀 낮게 본다라고 하면 PER 밸류를 그렇게 많이 높게 사실 지탱을 하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많이 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실질적인 수치가 나온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이제 또 많이 이야기해줬죠. 파나소닉의 컨코를 보게 되면 IRA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미국의 공장이 지금 다 엄청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뭐 GM 공장 같은 것들이 나 좀 있고 스텔란티스, 삼성 SDI 공장 그런 정도가 이제 올해부터 받기 시작하는 건데 완전히 얘네들은 뭐 공장이 여러 개인데 있어서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완전 최대 수혜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IRA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차량용 배터리 사업이 주요 생산 거점 미국이며 방향이 트럼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당장 중대한 영향은 관세에 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EV가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그리고 IRA 줄어들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별로 직접적인 중단 언급이 없는 것 같다.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만약에 폐지되더라도 수년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폐지 시에도 비용 회복이 가능할 거다.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1, 2년 시간이 걸릴. 뭐 공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간 10기가와트시 배터리 생산량을 처음으로 달성했으며 30기가 생산 목표를 유지할 거예요. 돈은 엄청 받습니다, 얘네한테. 그리고 뭐 양극재, 음극재, 감가상각비 10% 세액공제도 되고 그래서 얘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파나소닉 입장에서 이것들이 아니 언제부터가 이제 또 다시 트럼프 관세 얘기가 점점점 관세 얘기가 아니라 IRA 보점 얘기가 또 완전 다 사라졌죠. 우리가 진짜 막 당장 내일 없어질 것 같이 생각하다가 참 이게 근데 주가는 그 얻어맞은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수혜가 있었고 특히 이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을 대부분 그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인데 분기에는 한 50만 대, 50 곱하기 4 하면 200만 대 정도 팔죠. 180만 대. 그랬을 때 3, 40%를 미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파나소닉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나소닉은 기가 텍사스하고 페어먼트 공장에 다 납품한 게 미국이다. 나머지 기가 베를린하고 상하이가 나머지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 왜 이게 실적 좋은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공급업체들이 더 확대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김철중 연구원이 주신 건데
지금 현재로는 넥실리스 그래서 파나소닉 비중이 20에서 20% 5% 수준 추정된다. 첨보, 미쓰비시, 파나소닉 향 10% 수준,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4분기 전체 얘네의 실리콘 음극재 매출 중에 10% 정도 내외 추정된다. 얘네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샘플 테스트 단계에서 뭐 빠르면 26년도에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그 리스트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전고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SKIT, WCP 분리막. 원래 LNF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텔레그램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얘네들이 계약을 조건부 계약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둘 다 납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하이니켈 쪽은 4680 원통형 쪽은 LNF가 하고 나머지 그 미드니켈이나 조금 일부분을 또 포스코 하이니켈 얘네들은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를 조건부 계약을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IRE에 적법한 광물들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조 계약 정도가 조건부 계약으로 나왔던 걸로 아는데 6월까지 조건부 계약이죠. 기술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광물 밸류 체인은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원래 다들 애널리스트들을 LNF를 전혀 끼고 있지 않다가 LNF들이 살짝살짝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제가 막 광고 크게 막 어, 이거 LNF가 납품할 거다라고 했을 때 다들 조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꼭 나오고 다시 한번 해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뭐였죠? 또 그리고 LNF 컨콜 같은 경우는 음, 제 예상보다는 사실 뭐 좀 더 자극적인 또 긍정적인 것들이 좀 물론 너무나 좋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새로운 것들을 지식을 얻은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 얘네들의 자료에서 일본을 또 한번 또 표시를 했죠.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 파나소닉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또 신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나소닉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NNF가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향후 2027년 6개 7개 고객사가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다 또 LFP가 굉장히 크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LNF 따로 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이런 신선 말고 투 트랙으로 LFP가 될 거다. 거의 27년도는 요거 하이니켈하고 비율이 한 4대 1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3만 톤, 4만 톤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확정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이제 2분기 안으로 이런 것들이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파는 21만 톤에서 단결정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똑같은 라인에서 단결정을 하게 되면 더 생산 라인이 작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단결정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6만 톤. 그래도 개파가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지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도 오버 투자해 놓은 거예요. 지금 7, 8만 톤 한다고 해도 지금 완전히 가동률이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너무나 사실 이렇게 캐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20만 톤까지 하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7, 8만 톤 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어, 더 뭐 이런 기존에 계약한 업체들한테 나올 것이라고 약속 받았던 건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온 겁니다. LFP가 오늘의 주 포인트였습니다. LFP에 대한 확실한 기술력과 확실한 담보받은 것들이 있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26년도 말에 공급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무조건 나와야죠. 네, 이상 이 정도로 오늘 좀 소재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어, 오늘 뭐 다 샜다. 그래도 좀 저 중기적으로 괜찮은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상 또 테슬라 주가도 좀 살펴보고 또 좋은 소식들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데도 힘이 들지만 워낙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방송을 많이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꼭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